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주 하는 질문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구겐하임 미술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요. 미국의 뉴욕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겐하임 미술관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데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겐하임 미술관이 하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네?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 구겐하임 미술관의 기본이 되는 전시실의 순회 형식은 무엇이냐? 1번 연속술로 형식, 2번 중앙홀 형식, 3번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4번 중앙홀 형식과 갤러리 형식의 혼합 방식. 정답은 몇 번이냐 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자, 지금 왼쪽에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이, 자, 이 사진이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고요. 지금 방금 문제에서도 봤듯이 근대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낙수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비 하우스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자, 그걸 설계를 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뉴욕에다가 설계를 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뭐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고, 최근에 나오는 건축 잡지들에도 많이 봤던 그 잘 알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자,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자, 이걸 누가 설계를 했나요? 이름도 비슷해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스페인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그건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했고, 뉴욕에 있는 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빌바오에 있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앙홀 형식이냐?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를 살펴보면요, 가운데에 큰 홀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각 실로, 각 전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경사로를 둬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시 공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홀 상부에는 천창을 둬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빛이 모조리 내려오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 게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물어본 내용이고, 그 형식은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큰 중앙 홀이 있고,
거기서 각 전시 공간으로 분산돼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또 살펴볼게요. 자, 서양 건축사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로마 건축에서 도무스, 빌라, 인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얘네들을 싹 묶어갖고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그냥 집이에요, 집. 집인데 어떤 집은 도무스라고 부르고 어떤 집은 빌라라고 부르고 어떤 집은 인슐라라고 부르는데 빌라? 그러면 빌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빌라라고 하는 것은 집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거 고급스럽게 부르려고 이탈리아에서 갖고 온 용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건축 계획 이론적으로나 또 서양 건축사 이론에 근거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빌라라고 하는 용어는 정체불명의 용어고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관련된 문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중 로마 시대 건축물로서 서민용 집합주택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1번 도무스, 2번 빌라, 3번 인슐라, 4번 바실리카.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있는 각종 빌라 때문에 집합주택이니까 뭘 찍냐 하면 빌라를 덜커덕 찍습니다. 빌라 이거 찍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가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인슐라라고 하는 3번에 있는 용어가 서민용 집합주택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도무스, 빌라, 그 다음에 인슐라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무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의 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시주택이냐 하면 귀족의 도시주택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마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방들도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것이 도무스인데 그것은 귀족의 도시주택이더라. 그러면 귀족은 이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이 또 하나 있겠죠. 어디에? 이건 도시에 있으니까 경치 좋은데 집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경치 좋은 데에다가 집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귀족의 별장을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무슨 빌라들은 그냥 무슨 연립주택 이렇게 팔면 이름부터가 조금 후져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빌라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귀족의 별장에서 사용했던 빌라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가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적인 빌라의 의미는 귀족의 별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데에 집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빌라예요. 그러면 집합주택인 인슐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마찬가지로 도시에 있어요. 도시에 있는데 누가 사는 거냐 하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집합주택의 형식을 인슐라라고 하고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벌써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5층짜리의 집합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내용은 로마 시대 때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빠글빠글하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귀족들처럼 집 하나씩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합주택의 형식이 사용이 되었고 이 오스티아에 있었던 집합주택의 형식들을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 형식들을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도 보면 벌써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의 서민용 집합주택인 인슐라가 있었다라고 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무스, 빌라, 인슐라 이렇게 나오면 각각이 어느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도무스하고 빌라고 집합주택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인슐라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